여기에 보면 후가공제 있죠. 이 후가공제가 있는데, 이 후가공제는 여러분들 다 터치감을 내는 것들이에요. 터치감 또는 색감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앞에 있는 거 뭐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기본 제일 먼저 와이셔츠를 빨 때 세제 선택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세제 선택을 뭘 해야 될까? 여기 보면은 원샷 효소 세제가 있습니다. 원샷 효소 세제. 원샷 효소 세제는 효소도 들어가 있고 계면활성제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화표백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산화표백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와이사스는 인체에서 나온 분비물이 같이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 옷은 없어요. 근데 몇 분에 계속 와이사스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속옷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갈아입는 거예요. 와이사스 이틀 못 입어요. 찝찝해서. 그래서 와이사스는 항상 때를 100% 제거 못하다 보면은 누적이 계속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세제가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지방을 녹이지만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세제의 구성도예요. 먼저 지방을 녹이고 그 다음에 누적되어 있는 오래된 것들 산화표백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단백질 있죠. 단백질. 사람 몸에서 단백질이 나오잖아요. 땀. 그럼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성도가 3개예요. 그래서 이 원샷 효소 세제가 알칼리입니다. 이 원샷 효소 세제는 알칼리예요. 알칼리 세제다 보니까 절대 동물성 섬유는 쓰면 안 돼요. 동물성 섬유를 빼고 화학 섬유나 면섬유 여기만 쓰는 거예요. 이 원샷 효소 세제로 가지고 모직을 빨았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제 종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세제 선택, 와이사스에서 세제 선택, 원샷 효소 세제를 가지고 물은 와이사스 세탁할 때 물의 온도는 몇 도로 해야 될까요? 물의 온도는 40도 하면 딱 좋아요. 뭐 와이사스는 온도 더 올려도 상관없는데 굳이 막 온도 올릴 필요 없어요. 40도. 왜? 우리 인체 체온이 36.5도죠. 그럼 모든 얼룩은요 고착이 되는 온도가 있어요. 우리 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람 체온에 의해서 고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붓으로 염색을 합니다. 붓으로 염색을 하는데 빨리 안 마르잖아요. 그러면 드라이기로 말리죠. 왜? 뜨거운 열이 나오잖아. 뜨거운 열이 나오니까 이게 고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음식물이라든지 사람 몸에서 나온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옷에 부착이 되는데 이게 고착되는 온도라는 게 사람 체온이에요. 체온에 의해서 고착이 됐거든. 그러면 세탁을 할 때 반드시 찬물로 빨면 안 돼요. 우리 집에는 뜨신 물 안 나온대요. 안 나오면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세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찬물 안 나오는데 저 뜨신 물 안 나온대요. 말이 됩니까? 딴 데는 돈 쓰면서 왜? 기본인 세탁소에는 무조건 뜨신 물이 나와야 돼요. 저 뒤에 보이죠? 온수기 저거 다 사요. 온수기 저거 세탁소 기본은 다 있어야 돼요. 뜨거운 물이 물론 보일러에 있으면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집 있으면 좋아요. 우리 집에는 다 보일러가 있잖아요. 집에는 가정에는 꼭 수도꼭지 틀면 뜨거운 물이 철철 나오는데 가게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말이 됩니까 이게? 세탁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업소에서 뜨신 물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자 물의 온도는 40도를 해요. 왜 그러냐? 36.5도 이상에서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만 온도 주면 분해가 잘 돼요. 뜨거운 물이. 그리고 특히 또 세제가 잘 풀려요.
가로 세제를 쓰실 때는요, 찬물로, 예를 들어서 찬물로 한번 세탁해보세요. 자, 아까 예세를 5분 해라 그랬죠. 5분. 5분 동안에 가로 세제를 넣고 세제가 다 풀릴까요? 절대 안 풀립니다. 5분 넘어가야 세제가 풀려서 그때부터 세제가 섬유 속으로 파고들게 돼 있어요. 찬물로 했을 경우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찬물 넣고 세제, 가로 세제 넣고 한번 저어보세요. 먹는가 안 먹는가? 5분 돌려도 절대 안 먹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세탁이 되겠어요? 분명히 에세 본세 해놨긴 했는데, 자, 이를 하려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환경. 먼저 뜨거운 물을 40도 정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세제가 넣으면 금방 풀립니다. 금방 풀리면서 섬유 속으로 파고들어서 5분 동안 다 분해해서 한 80% 정도의 때는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똑같이 남은 세제 넣고, 세제 처음부터 다 넣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세탁할 때 한 컵이 더 간다. 반만 예세 때 넣고 반은 남겨놨다가 또 본세 때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금방 얘기했는데 자꾸 또 묻고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잊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 15분 동안 또 돌리세요. 돌리면은 와이셔츠 깨끗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헹구면 몇 번 해야 되냐? 최소 2번 해야 돼, 최소. 근데 흰옷 같은 경우는요, 검정 옷은 두 번 해도 되지만, 흰옷은 무조건 3번 하세요. 옷에 잔유물이 남아있으면은, 자, 우리가 걸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걸레 빠른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걸레를 빨 때, 헹굼을 많이 해가 빨면, 그 찌꺼기가 섬유 안 남아있어요. 옷에 안 남아, 걸레에 안 남아있고. 헹굼을 최소 흰옷은 3번 한다. 그리고 3번 할 때 마지막에 터치감을 위해서. 자, 터치감을 위해서 하는데, 겨울철에는 부드러우면서 딱딱한 맛을 줘야 된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아주 뭐 이렇게까지 예민해야 될까? 저도 배울 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부드럽게 조금 해주고, 한번 부드럽게 하려면 쉬운 말로 피전 좀 넣고, 딱딱한 맛 해주는 거, 푸 좀 넣고 하면 되지. 그래 생각하고 했는데,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그래 말했다가 내가 얻어 터질 뻔했어. 자, 후가홍제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실크 나노풀이라고 해요. 실크 나노풀이 있고, 요거는 딱딱한 맛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비스 광실리콘, 요거는 부드러운 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완전 나는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에비스 광실리콘만 쓰면 되고, 나는 좀 딱딱한 맛만 주고 싶다 하면 실크 나노풀 요걸 쓰면 돼요. 근데 자, 여기 2가지를 얘기했는데 왜 했냐면 이걸 섞어야 돼요. 겨울철에는 에비스 광실리콘을 70%, 그 다음에 30%는 나노풀 요렇게 섞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맛이 더 많죠. 그러면서 딱딱한 맛이 약간 더 가요. 그럼 겨울철 그러죠. 근데 여름철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세탁을 해놓은 옷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자기 옷 말고 고객 옷을 여러분들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맞죠? 근데 고객은 자기 옷만 입어. 여러분들이 해주는 옷만 입는단 말이에요. 느낌을 알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A라는 세탁소에, 그동안 A라는 세탁소에 다녔어. 근데 그 집에 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세탁만 해가지고 후가홍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줬어. 근데 내가 이사를 갔어. 그러면 B라는 세탁소에 갔는데 이 집은 후가공을 해줘. 똑같은 옷인데
이거 보니까 와 완전 촉감이 달라. 내가 이때까지 엉터리 세탁소에 다녔구나. 그 집 무슨 돈만 비싸게 받았지. 엉망이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사를 갔어. 그거 가니까 이건 또 후가공을 안 하는 집이야. 그래서 그 사람 못 들고 가겠어요. 비로 가는 거야. 들고 가는 거야. 들고 멀어도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맛집이에요. 세탁 맛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업소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때 잘 빼주는 거는요, 손님이 이 집 세탁 잘한다 소리 입방으로 별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이잖아. 기본. 세탁소에서 때 빼는 건 기본입니다. 원래는 세탁소에 대한민국 모든 세탁소가 때를 다 잘 빼야 돼요. 때를 100% 빼주는 집이 빼야 돼만이 그게 세탁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세탁업소 중에 한 10% 정도가 때를 잘 빼고 90%는 때를 못 빼요. 잘 못 빼. 100% 못 빼. 그런 업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때를 잘 빼주는 집이 뭐 잘 빼준다. 이 집 세탁 잘하는 소리 하지만 그거는 원래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이 안 됐으니까 세탁소가 때를 잘 빼는 게 기본인데 못 뺐으니까. 그런데 뭐 어디서 그냥 세탁 세제만 가지고 때만 빼준 집보다 후가공제를 써줘가지고 내가 입었을 때 촉감 딱 오면 그 사람 딴 데 절대 안 갑니다. 외국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내 업소를 찾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후가공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돈 들게 말라고 그 후가공제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에비스 가지제 다 쓰고 있잖아요. 왜 씁니까? 그거 쓴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세제만 내가 그냥 빨아주지. 왜 후가공제 씁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봤죠? 여러분들이 본인의 옷을 가지제를 넣어서 입어봤을 때 느낌하고 넣지 않았을 때. 근데 타올은 넣으면 안 됩니다. 나도 집에서 그 세탁을 하지만 타올에는 가지제 넣으면 안 돼요. 타올은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가지제라 하는 거는 지방 성분도 들어있고 매끄러운 성분인데 코팅이 돼요. 면에 코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 흡수를 막아요. 면은 타올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타올이 물에 빨고 나면은 세제만 내고 빨고 나면 어때요? 말리고 나면 뻣뻣하죠? 뻣뻣한 타올이 좋아요? 뻐들뻐들한 타올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 타올 쓰시잖아. 부드러운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수분 흡수는 더 잘해요. 수분 흡수는 딱딱한 게 잘해요. 부드럽다는 거는 면에다가 지방으로 코팅이 돼 보기 때문에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물 흡수력이, 수분 흡수력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여자 목욕탕은 잘 모르지만 남자 목욕탕은 타올은 막 이만큼 재놔요. 그거 보면 타올이 보면 딱딱해요 전부 다. 그 후가공제를 안 써요. 타올은 쓰면 안 돼요. 근데 옷은 어때요? 옷은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래서 반드시 후가공제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바지. 남자들 바지 있죠. 그 바지 중에 요즘 뭐 청바지는 말고 그 정장바지 세탁소에 다 들어오잖아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이 정도까지 세밀한가? 세탁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한 대 꽉 맞았어요. 일본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 바지 있죠. 드라이 클리닝이든 물세탁이든 합니다. 물론 드라이 하고 나는 별로 안 하지만 물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후가공은 쭉 합니다. 하는데 바지 우리가 남자들 바지 보면 안에 보면은 다른 뭐 순모나 폴리에스테르로 된 바지라도 허리는 안에 보면은 안감 뭐로 되어 있습니까? 허리 안에 안감 허리 밴드 안쪽 바깥쪽 말고 면으로 다 되어 있죠. 면으로 딱 요만한 천으로 딱 되어 있어요. 왜 면으로 되어 있겠어요? 허리를 꽉 조으면은 몸에서 나오는 땀을 흡수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면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 면이 안 나가면 허리가 혓띠를 했을 때
벨트를 했을 때 땀 흡수를 안 하면 어때요? 찝찝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그 면으로 된 부위에 뒤집어서 풀을 뿌립니다. 풀을 쫙 뿌려요. 자, 물 세탁을 하고 나면 옷이 부드러워지죠. 근데 허리가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허리는 빳빳해야 되거든. 그 면 쪽에다 분무기에다 풀려가 싹 뿌리고 난 다음에 말려서 다리면 그 부분이 딱딱해져요. 옷을 딱 입었을 때, 옷을 입을 때 바지 허리, 제일 먼저 잡는 게 어딥니까? 바지 입을 때 허리를 잡죠. 잡고 딱 몸이 되는데 뭔가 허리가 딱 안정감이 딱 생기는 거야. 별거 아닌 느낌인데, 그게 여러분들 사는데 별거 아닌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준 집이 없거든. 특히 고급,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급 세탁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의류가 고급이 아니고 세탁을 고급 하는 집, 고급 세탁 요금 많이 받는 집, 쉽게 말하면 요금 많이, 나는 남들보다 요금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물론 다른 옷을 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특별하게 차이를 두기 위해서 고급 세탁과 일반 세탁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이 후가공제밖에 없어요. 그 세탁소 앞에 보면은 뭐 붙이는 것 중에 보면은 명품 세탁합니다. 명품 세탁 뭐 써놓잖아. 세탁이 명품일까요? 옷이 명품일까요? 나 그거 참 아주 애매해. 세탁을 명품으로 한다는 소리잖아, 그죠? 물론 그 명품 세탁이라는 글을 써놓은 세탁업자의 마음은 나는 세탁을 명품으로 한다, 그 뜻으로 써놨겠지. 근데 고객들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명품 옷 세탁하는 줄 알아. 물론 브랜드, 그건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 세탁이 아니고 브랜드, 명품 브랜드 세탁하면 브랜드 세탁이라고 돼야 돼. 앞에 브랜드라는 말을 써야 돼. 명품 세탁하면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세탁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전 달라. 그럼 뭐가 명품 세탁인데? 명품 세탁 어떻게 해줄 건데? 고급 세탁 어떻게 해줄 건데? 뭐 차이점이 없어. 옷걸이 하나 바꿔주고 비닐 포장 하나 멋있게 해주고 비닐 안 하고 부직포로 해주고 뭐 이래 해주고 뭐 그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 한국에 명품 세탁이라고 내걸고 하고 있는 집 가보면 거의 다가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얼룩 조금 더 신경 써서 빼주고. 진정한 명품 세탁, 고급 세탁을 명품 세탁이라 하지 마세요. 고급 세탁. 뭐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그것도 많이 있어요. 뭐 무슨 가공, 무슨 가공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홍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명품 세탁은 후가공으로 해서 차이점을 둘 수 있는 밖에 없다. 그 정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들 바지 같으면은 정장 바지 같으면 허리 춤에 그거 간단해요. 뒤집어가지고 스프레이 한번 풀 한번 싹 뿌려가지고 말렸다가 딱 달아주면은 그 부분이 빳빳해요. 그럼 그 옷을 걸어놓으면 우리가 옛날에 정장 양복 우리 마차 입을 때 바지도 맞춰 입잖아, 그죠? 바지 옷걸이 걸어가 거꾸로 딱 걸어놨을 때 밑에 어떻게 돼요? 밑부분이 동그릿합니다. 허리 부분이 그 양복 여러분들 중에 양복 하신 분 있어요? 양복점 옛날에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옷을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리 세탁을 잘해가지고 옷걸이 찌개로 그러든지 뭐 반 접든지 저거 갖다 걸어놓으면은 그냥 착 붙어 있어요. 근데 요 허리에 풀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옷이 동글방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딱 걸면은 그 부분이 동글방하게 나와요. 입체감이 딱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급 세탁입니다.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에는요, 후광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의를 명품 세탁, 고급 세탁을 했을 때는 다림질이 중요한 거예요. 다림질을 프레스로 찍으면, 프레스로 부분별로 전체를 찍으면 안 되고,
보통 여러분들 다림질 할 때 보면 사각판에다 놓고 이렇게 다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명품 다림질이 아닙니다. 명품 다림질은 상의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상의 같은 경우에는 우마 있죠, 우마. 우마를 써서 그걸 다 잡아가면서 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양복을 만드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옷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인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굴곡입니다. 평판이 아니잖아요. 동글방하게 생겼는데 이걸 땡기면서 다리미로 땡기면서 원단을 땡기면서 열로 가지고 옷을 다 늘려놨어요. 늘려가지고 그걸 딱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어깨 같은 경우 있는데 바지 같은 경우는 엉덩이 이러면 굴곡을 다 줘놓은 거예요. 그 원단을 땡기는 거예요. 실이 경사가 있고 있죠. 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이. 그럼 여기 삐뚤어지면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땡기면서. 실도 약간 텐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다림판 사각에다 놓고 일자 다리뿐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옷에 실루엣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옷을 망쳐서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제 여러분들은 양복 옛날에 의상실이나 양복점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옷을 만들 때 보면 다 일일이 땡겨가지고 옷을 딱 옷걸이 걸어놓으면 옷이 다 살아있어요. 그게 진짜 백이 명품 세탁, 고급 세탁이에요. 그렇게 해줘야지 정장 한 벌에 예를 들어서 한 벌에 5만 원씩 받고 10만 원씩 받고 제가 저를 가르쳐준 다락가 선생님은 제가 벌써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만행을 받았어요. 만행. 정장 한 벌에 만행. 10만 원. 그 프레스 안 씁니다. 다림질을 하되 우망으로 다 달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시간도 많이 들어야 돼요. 고급 세탁 하는데 일반 세탁 하듯이 시간을 적게 들여가지고 해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날도도무예요. 날도도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명품 세탁, 고급 세탁이라는 말을 아무나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도 안 하면서 손님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려면은 옳게 배워가지고 옳게 하세요. 뭔가 차이가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느끼지 않으면 안 돼. 첫째 옷이 흰 옷 같은 경우는 백도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촉감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루엣이 살아나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꼭 해줘야지만이 명품 세탁이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대로 해야지 앞으로 특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해먹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탁 공장화가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이제 프랜차이즈 공장들이 다 생겨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완성도에 와 있어요.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세탁 못해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이 유튜브로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런 회사들은 제가 해준 이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해락해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옷을 두 가지의 형태의 옷을 가지고 있어요. 막 빨아입고 막 입는 옷이 있고, 하나는 애기중지 아끼고 비싸고 고급한 옷이 있어요. 비싸고 고급 옷은 세탁 공장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 안 줍니다. 왜? 그럼 개판을 해오는데. 그냥 기계 뭐가 그냥 따지고 보면 공중목탕이에요, 그거는. 대중탕이에요, 대중탕. 우리 세탁소는 대중탕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개인 목욕탕이 돼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준 데는 우리 세탁소밖에 없어요. 세탁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량이 줍니다. 물량이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나는 거는 세탁 공장들이 늘어나지, 세탁소는 물량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적은 물량을 다 고급 옷이 들어올 거예요. 비싼 옷이 들어오고, 싼 옷은 다 체인 공장으로 갑니다. 고급 옷 돌았을 때, 고급 옷 망치면은 여러분들 쓸 자리가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문 닫는 세탁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세탁소가 왜 문 닫아요?
품질이 못 따라가니까. 품질이 세탁 공장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요금은 더 비싸고, 세탁 공장은 요금이 싼데, 품질 조금 떨어져도 이해해요. 싸니까. 싼 맛에, 싼 맛이잖아. 근데 세탁소는 그러면 안 돼요. 세탁소를 살아나려면 돈 많이, 자기가 돈 받는 만큼 기술을 부려줘야 돼요. 그 기술은 어디서 나올까요? 절대 드라이클리닝에서 안 나옵니다. 물세탁 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물세탁 그 CCI 보면 안 돼요. 최고 중요한 게, 세탁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세탁이에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와이셔츠 정리합니다. 자, 첫째, 세제 선택. 그 다음에 2번 세탁. 헹굼, 세 번 헹굼. 마지막에 후가공. 그 다음에 다림질. 와이셔츠 다림질은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 그런데 다림질이요,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다림질이, 와이셔츠 다림질이 여러분들 손으로 다니는 다림질하고 세탁 공장에서 다림질 나오는 거고, 다림질은 여러분들 손으로 다니는 게 세탁 공장보다 못해요. 세탁 공장은요, 프레스 찍습니다. 와이셔츠 프레스 찍으면요, 옷이 손으로 다니면 사람의 그 힘이라는 게 힘을 세게 가할 수도 있고 약하게 가할 수 있잖아. 일정하게 또 가지는 못해요. 그럼 옷이 보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다리미를 가지고 원단을 눌렀을 때, 다리미 어디 갔어요? 요 미니 다리미. 이것도 가져갔네. 이거 맨날 있는데. 예. 눌렀을 때 힘을 세게 누르면은 원단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늘어나. 좀 덜 누르면은 안 늘어나. 그럼 옷이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프레스는 어때요? 일정하게 딱 찍어보니까 옷이 딱 떨어지는 맛이 나. 그게 세탁 공장들은 와이셔츠 프레스를 쓰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와이셔츠는요, 스팀 아이론으로 다리는 게 아닙니다. 된조끼. 전기와 스팀이 같이 되는 된조끼 있죠. 세탁소에 스팀 다리미만 있는 집은 좀 이제 된조끼 하나씩 샀어요. 와이셔츠만, 다른 거 말고 와이셔츠하고 한복만, 와이셔츠와 한복은 된조끼를 다니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옷감이 단단해져요. 촉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와이셔츠를 그렇게 다려줌으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느낌이 똑 떨어지는 맛이 없이 울퉁불퉁 하다면 받아보는 고객이 별로 안 좋아요. 맞죠? 오늘 쭉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옷에 마무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탁도 중요하지만은 옷을 어떻게 후가공을 하고 어떻게 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첫째 시간 요거로 마치겠습니다.